네, 안녕하세요. 2021년 대구권역 온 오프라인 채용박람회에서 합격을 부르는 취업 이미지 연출법을 강의하게 된 강사 오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석세스 이미지 컨설팅과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대구시 청년내일학교, 그리고 온라인 클래스인 클래스U에서 취업 진로 설계 및 나를 더 잘 연출할 수 있는 방법, 즉 이미지 메이킹 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합격을 부르는 취업 이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작은 주제 3가지를 제가 정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 메이킹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격자라면 어떤 취업 이미지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고, 마지막 3번째로는 면접 매너를 메이킹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께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사진이요.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 4분의 사진이 나와 있죠. 다들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겠나요? 자, 첫 번째는 소지섭, 두 번째 고현정, 세 번째 이효리, 그리고 네 번째 기안팔사님인데요. 누가 봐도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고급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멋져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명인 분들의 이미지를 보면 굉장히 블링블링해, 다가가기 어려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도요,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편안하고 수수하고 뭔가 다가가기 편한, 사귀기 좋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은요, 한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당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평가나 그리고 느끼게 하는 감정들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나에 대한 이미지나 감정을 평가하게 하고 달리 들게 하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미지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미지라는 이 단어의 뜻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자, 이미지라는 것은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느낌을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요, 총 3가지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내적 이미지, 두 번째가 외적 이미지,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사회적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내적 이미지는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 신념, 그리고 지적 수준 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내적 이미지를 알아차리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두 번째 외적 이미지는요,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즉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적 이미지보다 외적 이미지가 조금 더 힘이 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 이미지라는 것은요, 어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직업에 기대되는 이미지를 이야기를 해요. 즉,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교수님, 선생님, 승무원, 의사, 약사, 그리고 간호사, 이런 직업들을 이야기 드렸을 때 직업 이름을 들으실 때마다 머릿속에 그리게 되는 이미지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 직업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그리고 직업에 걸맞는 이미지를 잘 연출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성과 전문성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회적 이미지는요, 외적 이미지보다도 힘이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출할 수 있는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진 것이 사회적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회적 이미지를 갖추고 계신가요? 현재 희망하고 있는 직무에 맞는 그런 이미지를 잘 연출하고 계신가요? 어떤 분들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러한 사회적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연출을 해야 나의 사회적 이미지를 잘 연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희망하는 직무에 필요한
이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건 바로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직업 진로 페이지에 들어가신 후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대한 검색을 해보시는 건데요. 희망하는 직무를 워크넷 직업 진로 페이지에서 검색하시게 되시면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스킬과 태도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미지 연출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기준에 맞는 이미지들을 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겠죠. 도대체 실력이 더 중요하지 보여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 메라비안의 법칙에 나와 있습니다. 메라비안의 법칙은 저기 미국에 있는 알버트 메라비안 박사가 사람이 상대방을 평가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가를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법칙인데요. 세 가지 조건이 지금 보이시죠? 첫 번째가 시각, 그리고 두 번째가 청각, 그리고 세 번째가 말의 내용입니다. 빨강색으로 제가 퍼센테이지를 딱 표시해 놨는데 시각이 제일 많죠. 자,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상대방 눈에 내 모습이 사회적 이미지로서 충족이 되지 않으면 내 말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말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타인에게 이것을 확인시켜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이미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직업에 관련된 나의 사회적 위치에 관련된 이미지를 목적을 가지고 내 실력을 보여주겠다 또는 취업에 합격을 하겠다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이미지를 연출해 가는 것을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맞는 매력적인 최상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의도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뭐를 찾는다고 해요? 개인의 장점을 찾고 매력을 개발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개인의 장점과 매력을 어떻게 개발하면 좋을까요? 어떤 기준에 맞춰서 개발하면 좋을까? 바로 이미지 메이킹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 TPO에 맞는 이미지를 연출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장소, 세 번째가 상황인데요. 상황과 장소와 그리고 시간에 걸맞는 이미지들을 연출해 줘야 된다. 그럼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 상황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취업 완성, 취업 합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취업 이미지 메이킹, 즉 합격자라면 어떤 취업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취업 이미지 메이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취업 이미지 메이킹을 가장 신경을 써야 할까요? 자, 취업 이미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첫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첫인상이죠. 여러분들은 서류에서 합격을 하고 나면 면접관과 대면하거나 또는 비대면으로 면접을 치르게 되실 건데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서류 바탕으로 나의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지만 크게 바라본다면 면접관을 만나는 자리지만 내가 희망하는 기업과의 첫 만남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만남에서 좋은 인상을 만들어야 호감도를 높일 수가 있을 텐데 이 첫 이미지는요, 두 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이미지에는 세 가지의 법칙이 있거든요. 자, 첫 인상에는요, 첫 번째 5초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5초의 법칙은요, 5초 안에 첫인상이 결정된다는 말인데요. 한마디로요, 한 사람의 첫인상이 평가되기까지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콘크리트의 법칙은요, 콘크리트가 뭐예요? 우리 건물을 지을 때 지는 소재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액체였다가 굳으면 깨뜨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깨뜨린다고 하더라도 산산조각이 나서 다시 처음에 액체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의 법칙은요, 한 번 결정된 첫인상은
변화하기 어렵다,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법칙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부정성의 법칙은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다른 세 얼굴들은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데 한 얼굴만 웃고 있죠. 자, 근데 사진과 반대로 이 부정성의 법칙은요, 사람이 상대방을 평가할 때는 좋은 점보다 그렇지 않은 점을 더 빨리 눈에 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가지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중에 한 가지, 100가지를 좋은 거 가지고 있으니까 101번째가 나의 단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101번째의 단점이 상대방의 눈에 먼저 띄게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모습을 먼저 보여줘서 이 긍정적인 이미지를 굳혀가야 한다는 게 바로 이 첫인상의 전략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 우선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7PI라고 해서 7가지의 요소를 만족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7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7가지는요, 표정, 매너, 스피치, 그리고 보디랭귀지라는 게 있고, 패션, 헤어스타일, 메이크업이라고 해서 행동하는 것과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렇게 7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서 8가지 PI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상대방의 첫인상을 결정할 때 가장 많이 보는 부분의 90%를 차지한 설문조사 결과가 바로 얼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번째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조건은 바로 얼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걱정하시는 얼굴로 되묻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강사님, 그러면요, 얼굴이 잘생기고 예뻐야만 좋은 첫인상을 전달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왜냐하면 아래쪽에 설문조사의 상세 결과를 보게 되면 눈썹과 눈을 보는 사람이 19.5%, 그리고 얼굴 전체의 조화를 봅니다가 14%, 또 피부가 좋아야 됩니다가 6.2%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 세 가지를 합친 통계보다 훨씬 많은 투표를 받은 조건이 뭐예요? 표정과 얼굴 인상이죠. 이게 무려 60.3%를 차지하고 있어요. 앞쪽이 이야기했던 세 가지 조건을 다 더해도요, 이 수치가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즉, 잘생기고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이 어때야 돼요? 밝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밝은 표정은 좋은 얼굴 인상을 만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밝고 화사하고 타인에게 긍정적 호감을 줄 수 있는 미소가 좋은 얼굴 인상을 만드는 조건이다. 즉, 좋은 첫인상을 만드는 가장 우선적인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표정, 얼굴 인상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표정과 얼굴 인상을 호감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인상에서 어떤 조건들을 지키면 좋을까요? 자, 지금 제가 예시로요, 앞쪽에 두 사람의 사진을 첨부해 놓았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사진의 사이즈가 딱 증명사진을 촬영했을 때 나오는 증명사진 존이죠. 그런데 이 증명사진 존에서 가장 좋은 첫인상이 많이 결정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증명사진 존이라는 아주 좁은 공간에서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1번부터 4번까지의 이 보기 4가지 중에 몇 번과 몇 번을 가장 먼저 상대방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정답은 2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몇 번과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2번, 3번, 4번 다 정답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아까 설문조사 통계를 참고하셔서 정답을 예상해 본다면 몇 번일 것 같나요? 제가 3초 뒤에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자, 여러분들의 정답이 맞는지 제가 정답 공개해 볼게요. 자, 정답은요, 바로 2번과 4번입니다. 미소를 짓는 밝은 표정, 그리고 자연스럽게 응시하는 시선 처리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 2가지 조건이 지금 사진 속에서도 찾아지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2번과 4번을
평상시에 또는 내가 긴장했을 때도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좀 편안한 사이에서는 2번과 4번의 이 조건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겠지만 면접장에서는 어때요? 면접관을 앞에 두고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는 이 2번과 4번의 표정을, 인상을 드러내기가 어렵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연습되지 않았을 때 면접장에 들어서서 착석한 다음 지금 사진에 보여지는 것처럼 어두운 표정, 무표정으로 면접장에 앉아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표정이 지금 봤을 때는 어때요? 굉장히 지금 이 자리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지는지를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정으로 앉아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마 면접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긴장을 해서 보여주는 무표정, 아이 컨택 못하는 것,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눈동자로 움직이는 것, 또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 무성의한 제스처 보여주는 것, 이것들을요, 내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지켜보는 누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면접관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표정과 행동을 누가 해석합니까? 면접관이 보고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표정하고 성의 없어 보이는 모습, 아이 컨택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이 모습을 면접관이 과연 긍정적으로 해석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해석해요? 자, 뭔가 지금 우리 회사에 오고 싶지 않은데 면접 보라고 해서 지금 참여를 한 건가? 또는 막상 와봤더니 우리 회사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면접에 들어서기 전에 2번 밝은 표정, 그리고 4번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하는 아이 컨택을 꾸준히 연습을 해서 면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표정, 그리고 긍정적인 표정, 호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표정을 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의 미소는 지금 안전한가?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다음 제가 미소를 체크해보는 체크리스트 4가지 항목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4가지 항목을 여러분들 한번 자신에게 대입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첫 만남에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마주 볼 때 습관성 미소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두 번째, 상황에 따라서 표정을 풍부하게 연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과 아이 컨택을 잘 하는지, 또는 이게 불편하지는 않은지 스스로 자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는 아이 컨택을 내가 한다면 말을 할 때 눈과 눈썹이 대화 내용의 감정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체킹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4가지를 한 방에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검지손가락을 눈썹 위에 두시고요. 내 눈썹이 얼마나 자유자재로 움직이는지 여러분들이 체킹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썹이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감정 표현이 조금 적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눈썹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눈썹 움직이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표정이 준비됐고 좋은 첫인상이 준비가 됐으니까요. 이제 이것을 취업 이미지에 맞도록 메이킹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여러분들 취업 이미지에 걸맞는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 속에 또 사진을 띄워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사진에 그룹이 지어져 있어요. 1번과 2번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의 입장이라면 1번과 2번 지원자들 중에 어떠한 이미지가 면접 이미지에 더 적합하다, 취업 이미지에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나요? 자, 정답 아주 간단하죠? 바로 2번이겠죠. 왜냐하면요, 상대방에게 단정함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면접에 참여할 때 이 전문적인 모습을 더 많이 어필하기 위해서 단정한 영모 복장을 연출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성분들의 메이크업과 헤어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성분들의 메이크업 연출, 여러분들 평소에 메이크업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죠. 메이크업이라는 것은. 자, 근데 이 메이크업, 취업에 연결된 이 취업 메이크업은요, 우선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연출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색조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피부톤을 너무 밝게 끌어올리거나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기 있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부톤에 맞는 베이스를 바르고, 그리고 색조를 활용하시더라도 너무 과한 색상보다는 자연적인 생기가 올라올 수 있는 기본적인 색조들을 활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면접관과 아이 컨택하면서 호감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눈썹과 아이라인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깔끔하고 단정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인상이 선명해 보일 정도로만 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이미지 메이킹에 필요한 메이크업, 그리 어렵지는 않죠. 자, 그러면 메이크업이 완성됐으니까 헤어스타일링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헤어스타일링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성분들은 헤어 길이가 다양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좀 기신 분들은 단정하게 아예 올린 머리를 하시거나 또는 포니테일로 깔끔하게 연출해 주셔도 좋고요. 다소 머리 길이가 짧으신 분들은 드라이를 하셔서 이렇게 뻗친 머리 없이 단정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도록 헤어를 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성분들의 메이크업과 헤어 연출을 알아봤으니까요. 남성분들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에 비해서 메이크업이 좀 단출하다, 단조롭다,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남성분들의 단정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우선 남성분들도 베이스 연출을 하는데요. 우선 베이스 연출할 때는요, 조건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바르기보다는요, 내 얼굴에 있는 잡티나 홍조들만 살짝 가려준다라는 느낌으로 살짝만 여러분들이 발라서 연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눈썹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선명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나뉘어지기 때문에 눈썹 정리가 되시지 않으신 분들은요, 눈썹을 단정하게 정리를 하셔서 빈 공간만 아이브로우로 살짝 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울 것 하나도 없죠? 자, 그럼 남성분들의 헤어 연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남성분들은요, 주로 짧은 머리를 하고 계세요. 긴 머리를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짧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짧은 분들의 기준으로 해서 취업 이미지 메이킹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남성분들은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앞머리와 옆에 있는 구렛나루, 그리고 뒷머리의 길이감, 이렇게 몇 가지를 조건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앞머리는요, 이마 위로 넘겨서 이마와 눈썹을 훤히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뒷머리나 옆머리처럼 좀 정리되지 않으면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은 깔끔하게 짧은 길이로 정리를 하셔서 단정하게 보이도록 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헤어 제품을 가지고 또 주로 앞머리를 넘기거나 또 헤어스타일링 하실 때가 많은데요. 그때는 너무 많은 양을 활용해서 머리가 떡져 보이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남성분들의 메이크업 그리고 여성분들 메이크업, 헤어까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이 이야기들 중에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남성분들과 여성분들 모두 다 공통적으로 연출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뭔지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바로 앞머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합격을 부르는 취업 이미지 메이킹 사진들을 보면요, 모두 다 앞머리가 어때요? 있었나요? 없었나요? 정답은 없었죠, 여러분들. 자, 이 앞머리를 넘겨주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앞머리를 내린다고 해서 탈락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앞머리에는 어떤 효과가 있대요? 눈썹이 사람의 시선을 상대방의 눈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아까 좋은 첫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이 컨택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 컨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앞머리를 넘겨서 눈과 눈썹을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평소에는 앞머리 내리고 계셔도요, 면접 참여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앞머리를 훤히 드러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목 위까지 완성을 했어요. 헤어 그리고 메이크업 이야기하면서 목 위쪽으로 취업 이미지를 완성시켜 봤습니다. 그럼 이제 목 아래쪽 뭐가 남았죠? 착용이죠. 바로 면접 복장 착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 복장 또한 여성분들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취업 이미지 면접 복장의 정석적인 모습이 나와 있죠. 하얀색 블라우스나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 그리고 검은색 구두를 단정하게 신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면접에 참여하실 때는요, 단정함이 신뢰감을 불러일으키고 전문성을 불러일으킨다고 이야기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할 때 너무 치렁치렁하게 방해하는 액세서리나 또는 구두를 신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단정한 느낌을 주실 수 있는 색상과 그리고 연출을 선택하셔서 착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취업 이미지에 걸맞는 면접 복장을 보여드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강사님, 그럼 여성은 면접에 참여할 때 꼭 스커트만 입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정답은 X,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요, 팬츠를 입건 스커트를 입건 그것은 개인의 취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딱 한 가지 우리가 스커트나 팬츠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건 바로 나의 체형의 기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커트를 입어서 좀 더 단정한 모습 그리고 전문적인 모습, 잘 어울리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다면 스커트 착용하시면 되고요. 만약 나는 다리가 너무 앙상해 보이거나 O형 다리로 이렇게 다리가 조금 휘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너무 넓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넓이감이 있는 팬츠를 입으셔서 나의 단점을 가려주는 것 또한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셔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성분들 보도록 할게요. 자, 남성분들은요, 메이크업 파트에서는 여성분들보다 좀 단출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면접 복장에서는 여성보다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디테일들이 좀 더 몇 가지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남성분들의 면접 복장 정석적인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남성분들은 이 정장에서요, 장식적인 요소들이 꽤 많아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넥타이도 장식의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벨트도 장식의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구두 안에 신고 있는 양말도 장식의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한 느낌을 통일해 주셔야 돼요. 너무 튀는 컬러의 넥타이를 착용하시거나 벨트 그리고 양말 컬러를 착용하시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내가 착용한 면접 복장 컬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컬러들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짙은 네이비 컬러의 정장을 착용을 하고 면접에 참여했는데 자리에 착석을 했더니 구두 안에서 흰색 양말이 뿅 하고 나타난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탈락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내 센스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셔츠 단추와 벨트의 기준은 일렬로 정리된 것이 훨씬 더 단정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접장 입장하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체킹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성분들 면접 복장에 조금 더 제가 팁을 드리자면요. 바로 라펠의 팁을 몇 가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면접 복장을 착용할 때 정장을 구입하시게 되잖아요. 구입하실 때는요. 라펠의 모양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옷깃에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바로 라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라펠의 모양에 따라서 체형이 늘씬해 보이거나 좀 작아 보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우선 피크드 라펠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옷깃이 뾰족하게 서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피크드 라펠이라고 하는데 이 피크드 라펠은요. 어깨선이 솟아 있어 보이게 만들기 때문에 키가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는 장신으로 보여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신장이 작으신 분들은요. 피크드 라펠을 전략적으로 선택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노치드 라펠은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기본적인 라펠의 모양을 노치드 라펠이라고 합니다. 자, 노치드 라펠은요. 어깨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 조금 작아 보이는 효과를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가 너무 좀 크거나 내가 조금
덩치가 너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신경 쓰이는 조건들을 가지신 분들은요, 어떻게 해요? 노치드 라펠을 선택을 하셔서 조금 더 어떻게 안정적인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연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정장을 구입하실 때는요, 정장의 뒷면에 있는 벤트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자, 벤트라는 것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정장 재킷 뒷면에 절개선이 있느냐, 절개선이 어디에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벤트라고 하는데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사이드 벤트는요, 양옆으로 절개선이 좀 길게 트여 있기 때문에 키가 작거나 일반적인 체형을 가지신 분들이 키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 때 사이드 벤트를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 벤트는요, 좀 뱃살이 나는 좀 있는 것 같다, 또는 체격이 좀 나는 큰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정장 재킷의 모형이 센터 벤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남성분들의 수트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체형에 맞지 않은 수트를 입었을 때는 너무 옷이 작아 보이거나 너무 옷이 커 보이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절개선이나 라펠이나 디테일을 좀 챙기셔서 착용해 보시고 구입을 하시게 되면 자신에게 딱 맞는 아주 센스 있어 보이는 모습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벤트를 여러분들 집중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격이 있으신 분들은 센터 벤트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노 벤트라는 게 있는데요. 노 벤트는 절개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진을 봐도 매끈하죠. 절개선이 없어요. 자, 이런 노벤트는요, 굉장히 마르신 분들, 그리고 나는 좀 트렌디를 따라가, 또는 뭐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바뀌는 그러한 직무에 면접을 보러 가시게 된다면 노벤트를 착용하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면접 복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우, 요즘 누가 정장 입고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면접 봅니까? 편안하게 입고 오세요 라고 하는 속삭임을 들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편하게 입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내가 평소에 있던 데님 청바지에 운동화 착용하고 정말 편안하게 가도 될까요? 자, 100% 편안하게 가는 건 내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해 드릴게요. 데님보다는 슬랙스, 그리고 운동화보다는 단화, 그리고 재킷의 유무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지만 캐주얼 정장을 기준으로 면접 복장을 편안하게 연출하셔서 참여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센스와 호감도를 또 높일 수 있는 면접 복장 갖추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면접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연출하는, 눈에 보여지는 외적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만이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보여지는 모습의 매력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면접 매너를 메이킹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자, 면접은요, 진행 프로세스가 총 3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대기하고 있다가 두 번째가 면접장 입장하고 세 번째가 바로 퇴장하는 건데요. 자, 그럼 여러분 이 3단계에 맞춰서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대기입니다. 도착 및 대기실 매너. 자,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크로스백이나 백팩을 매지 않는다. 왜 이런 두 가지의 백들을 매지 말라고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면접 복장 단정하게 보이려면 어때야 돼요? 주름 없이, 구김 없이 지저분해지지 않은 상태로 면접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크로스백을 매거나 백팩을 매게 되면 우선 내가 착용한 옷에 주름이 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옷에 주름지게 하는 백들은 피하시고요. 손에 단정하게 들 수 있는 토트백 정도 여러분들 착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 입장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직원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이미지 남겨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면접장 안에 들어가야만 면접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아닙니다. 면접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회사 문 앞에 도착하셔서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하시면서 만나게 되는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미소 보여주시면서 좋은 이미지를 남기는 것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대기하실 때는요, 핸드폰이나 소지품들은 지정된 곳에 보관을 하시거나 또는 보관을 따로 해주지 않는 기업이라면 여러분들이 가방 안에 매너 모드, 비행기 모드나 또는 핸드폰을 끄셔서 방해받지 않도록 잘 보관을 따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실에 입장하기 전
대기할 시간이 좀 나에게 남아 있다면 그때는요. 전화 통화하거나 게임하거나 인터넷 서핑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화기는 잠시 넣어두시고 회사 관련 서류나 내가 작성해서 제출했던 자기소개서 리뷰를 하면서 면접을 준비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가장 베스트 면접 대기 매너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대기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바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자, 입장을 하게 되면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열게 되는데 아까 우리 첫인상의 법칙 중에 5초의 법칙 생각나시나요? 5초 안에 뭐가 결정이 돼요? 첫인상이 결정이 되죠. 그러면 문을 열면서 뭐가 돼야 돼요? 아이 컨택하고 면접관과 미소가 주고받아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을 열면서 아이 컨택과 미소로 인사를 하며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 침착하게 걸어가서 면접관 앞에 정중하게 선 다음 구령에 맞추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인사를 할 때 모습은 어때야 할까요? 이렇게 공수 자세를 취하신 다음 천천히 내려가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되는데요. 자, 인사의 기본 준비 자세는요. 남성분과 여성분이 좀 달라요. 여성분들은 사진 속에 보여지는 것처럼 남좌여우라고 해서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도록 공수 자세를 취해 주시면 되고요. 남성분들은 양쪽 손을 허벅지 옆에 가지런히 놓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에는 종류가 있죠. 바로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15도, 30도, 45도의 인사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인사 중에서 여러분들 몇 도의 인사를 하는 것이 취업 면접장에서는 올바른 것일까요? 자, 바로 세 번째 45도의 인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중례를 해주시는 거죠. 왜냐? 여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어떠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중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중례로 인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밝은 에너지로 명랑하게 바른 자세, 미소를 띠면서 아이 컨택 하시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 넓이는 어깨 넓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손 자세, 여성은 남좌여우, 남성은 허벅지 옆에 두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시고 금방 올리는 게 아니라 1초 정도 유지하신 후에 천천히 상체를 들어 올려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상체 들어 올리면서 무표정에서 올라오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그때도 아이 컨택과 미소는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면접관이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면접관이 앉으세요라고 할 때는 감사합니다 하고 의자에 착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착석할 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릎을 모으고 다리는 의자 쪽으로 당겨서 바르게 세워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앉아있는 위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시거나 또는 너무 넓게 쩍벌하셔서 앉아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면접관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볼 때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르게 연출해 주셔야 호감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리는 의자 쪽으로 당겨서 바르게 세워주신 후에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눈을 아이 컨택 하시면서 양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와 가슴을 바르게 펴서 그대로 면접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자세로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보통 면접을 몇 분 정도 봐요? 한 세트 진행될 때 30분 정도 기본적으로 면접을 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30분 동안 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 30분 정도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30분이요? 막상 해봤더니 쉽지 않던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동안은 여러분들이 고정된 자세를 취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연습이 되지 않으면 막상 면접 가서는 굉장히 같은 자세로 고정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연습하실 때는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셔서 현재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눈으로 직접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실전 면접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직접 자신을 한번 촬영해 보시는 것 또한 좋은 면접 준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 제가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답변 다 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인사하고 나가야 되겠죠? 자, 종료 및 퇴장 매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이 끝나더라도 앉은 자세는 어때야 돼요? 바른 자세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면접관의 퇴장 지시가 있으면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면접 장소에 입장해서 앉을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셔야 되고요. 퇴장 지시가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 주셔야 돼요. 뭐 감사합니다를 한다 안 한다가 합부를 결정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면 지원자에게 자리에 앉으세요 하고 권유를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털썩 앉거나 그냥 일어서거나 하면 왠지 모르는 서운함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사와 인사는 아무리 해도 넘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꼭 지시가 내려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인사를 해주는 것 잊지 마시기로 해요. 그리고 면접이 끝나고 나면 서둘지 말고 침착하게 걸어 나가 주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너무 긴장해서 빠른 걸음으로 나가고 이러는데요. 그러면 그 또한 어때요? 시각 이미지가 전달하는 감정의 언어로도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저렇게 빨리 나가? 너무 막 여길 떠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미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지 말고 침착하게 걸어 나가 주시고 문은 조용히 슬쩍 닫아 주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면접 프로세스에 따라서 어떤 평가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모습을 어떠한 매너로 연출해야 되는지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덜 알아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답변 매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외적인 이미지 그리고 행동들을 연출한다고 할지라도 답변 매너가 꽝이라면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가 힘들어요. 자, 그럼 면접 답변 매너는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면접 답변 매너는요. 첫 번째, 긍정적이고 정중한 어투로 답을 해주셔야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호감 느끼는 분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면접 답변 시간은 2분에서 3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 30분이라는 면접 시간이 주어지긴 하지만 1대1 면접이 치르지 않는 한 다른 우리 같이 면접 보는 팀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즉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유를 덧붙여 설명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일관성이 없는 답변 하지 마라. 아까 전에는 A의 취향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놓고 질문이 달라지니까 저는 B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러한 일관성이 없는 답변은요, 내가 이 기업에 필요한 인재라고 어필하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내가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잘 집중하셔서 일관성이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면접자의 답변 또한 주의 깊게 들으면서 면접의 분위기의 감정을 따라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답변 내용에 어울리는 표정을 연출을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리고 답변을 모두 다 하고 나서는 확실하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의 면접 답변이 끝났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면접 답변 매너 총 7가지 알아봤는데요. 이 7가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마스터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초반에 이야기했던 메라비안 박사의 메라비안 법칙, 시각, 그리고 청각, 그리고 말의 내용 이 3가지를 모두 다 갖추게 되시는 합격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취업 지원자가 되실 수가 있겠죠. 제가 취업 합격을 위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취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건데요. 이 취업 트렌드를 왜 갑자기 알아보느냐라는 생각 드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취업 트렌드를 괜히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취업 트렌드에 따라서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 또 채용을 진행하는 방식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방식 변화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 연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2021년 취업 트렌드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코로나도 2년 차를 달려가고 있어요. 2020년도에 갑자기 코로나가 빵 하고 터지니까 어때요? 사회 전체가 마비가 됐었잖아요. 우리 어디 친구도 못 만나고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어떤 사회 활동들을 모두 다 할 수가 없게 사회가 멈춰버리면서 채용 시장도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처음에는요, 굉장히 우왕좌왕했어요. 큰일 났다. 서류는 원래 비대면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 인사 담당자들과 기업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비대면이라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인적성 검사도 진행되고요. 면접도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 되면 이거 다 끝이 나겠지.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 말고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면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겠지라고 기업과 인사 담당자들이 생각을 했는데요. 현재 2021년 10월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도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위드 코로나 생각해야 된다.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와 상생하면서 인재들을 채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존법을 찾은 기업 5가지 키워드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5가지 키워드가 뭐냐면요. 바로 첫 번째가 수시 채용, 두 번째가 인턴 제도, 세 번째 공기업, 네 번째 구인 경제, 다섯 번째가 AI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제도들 여러분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시 채용은 이제 공개 채용이 끝나면서, 공개 채용 시대가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본격 수시 채용 시대로 돌입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자, 수시 채용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수시 채용은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구인할 때, 구직할 때, 그때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기업에 어떠한 인재가 퇴사를 하고 TO가 나게 되면 그 즉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개 채용은 우리에게 언제 모집합니다. 그리고 언제 서류 지원받습니다. 면접 합격 발표 언제 하고 면접 언제 봅니다. 인적성 시험 언제 칠 거예요. 최종 면접 언제입니다. 다 이렇게 일정을 공지를 해줬는데요. 수시 채용은 공지가 미리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재가 퇴사하면 바로 새로운 인재를 채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제 채용이 이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수시 채용을 진행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턴 제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요즘 그거 아세요? 금인턴이라는 말이 있다는 거. 신입사원 경쟁률만큼 인턴 제도의 경쟁률도 못지않다라는 이야기들 많은데요. 그 이유는 수시 채용의 영향을 받아서 기업과 인사 담당자가 직무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직무를 진행하게 됐을 때 가르쳐주는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바로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미리 인턴 제도를 경험함으로써 회사의 환경이나 직무에 적응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을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가 이제 합격률을 판가름 내기도 한다고 하죠. 그리고 공기업,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기업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럼 이제 지원자들이 어떻게 해요? 좀 탄탄한 기업으로 가고 싶다. 안정성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기업 지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인 경쟁. 자, 구인 경쟁이 뭐예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구직 경쟁이잖아요. 자, 구인 경쟁은 기업들끼리 하는 거예요. 비대면이다 보니까 어때요? 인재들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좋은 인재를 빠르게 데려오는 것이 힘든 상황이다, 어렵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끼리도 경쟁하는 거예요. 왜요? 좋은 인재를 자기 회사로 빨리 데리고 오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AI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대면 면접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럼 비대면이라고 하면 AI를 운영하기도 어때요? 굉장히 편리한 환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AI 또한 2021년도에 취업 트렌드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채용 진행 방법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시죠? 맞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를 채용하는 인재를 평가하기 위한 방식들이 어때요? 다양해지고 우리가 접해보지 못한 방법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채용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비대면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이 비대면으로 강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채용 박람회도 참여를 하시게 될 텐데요. 생각보다 비대면 면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퍼센트가 많이 되지는 아직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앞으로 비대면 면접이 더욱더 활성이 된다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비대면 면접을 보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비대면 면접을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비대면 면접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비대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6가지의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복장, 세 번째 조명, 그리고 네 번째 마이크, 다섯 번째 카메라 상태, 그리고 여섯 번째가 인터넷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배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지금 제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얀 바탕 화면에 사람 얼굴만 딱 나오니까 이 사람 얼굴에 집중하게 되죠?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뒤에 배경이 어지러우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사람 얼굴에 시선이 잘 집중되지 않죠? 바로 여러분들 비대면 면접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은 비대면 면접을 집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냥 어떤 방 안의 풍경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상 배경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혹시 모르니 뒤에 배경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거나 또는 비대면 면접을 볼 수 있는 장소를 대여하셔서 면접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복장은 여러분들 비대면 면접을 보나 오프라인 면접을 보나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기준 그대로 여러분이 착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이지 않도록 조명 조건 갖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이크나 카메라 상태가 혹시라도 오류를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여러분들 체킹 미리 해 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비대면이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 또한 여러분들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 미리 점검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미리 비대면을 준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과 연결해서 우리 AI 면접 이야기가 있었어요. 자, AI 면접이라는 것은 사람의 인성이나 캐릭터를 평가하기 위한 역량 면접을 AI가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죠. 소요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단계를 보면 면접 환경을 점검하고 자기소개 및 기본 질문을 받고 인성검사, 상황대처 질문에 응답하고 보상 선호하고 전략게임하고 심층 질문 받은 다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뭐예요? 보여지는 이미지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I 면접과 관련해서 3가지 질문이 종종 나와요. 첫 번째, 꼭 정장을 입어야 하나요? 자, 복장은 평가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데요. 인사 담당자가 내 면접 영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 면접을 보실 때도 면접 복장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연출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안경 착용하거나 머리 묶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크게 상관없지만 처음에 얼굴 등록할 때 모습이 동일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안경 착용하거나 머리 묶으셨다면 마칠 때도 똑같은 모습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속 웃고 있어야 돼요. AI가 면접 보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답변 시 밝은 표정 지어주시는 거 좋고요. 대면적인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밝고 적극적인 답변 태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양한 취업 트렌드에 따라서 우리가 연출할 수 있는 이미지 또한 다양하게 그 트렌드에 맞춰서 발전해 가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 취업 트렌드까지 그전에는 또 취업 면접 이미지를 연출하는 방법, 총체적인 합격을 부르는 취업 이미지 메이킹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글 보이시죠? 이미지라는 것은 나와 누군가를 평가하는 수많은 대안들 중에 효과가 가장 강력하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미지지만 효과가 가장 강력하니까요. 오늘 우리 나눠봤던 이야기들 바탕으로 해서 면접 준비 철저하게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지니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